미국의 반도체 장비 공급 제한 추진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현재 2%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주가가 미국의 장비 제한에 따라서 시장의 약세로 돌아간 것으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의 비중 축소 소식에 카카오뱅크가 5% 넘는 낙폭을 그리다가 지금 현재는 2%의 낙폭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시장 기대가 과도하다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승인하면서 해운 관련주가 지금 현재 급등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흥하해운은 14%의 급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상 운임이 급등하면서 해운사들의 수익성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2부도 화려한 문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장마감 30분 정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 국내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3,000포인트를 지켜주면서요. 시장의 일부 투심은 여전하다라는 시장 평가 나옵니다. 개인이 1조가 넘는 매수세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시장에 맞는 다양한 전략들 준비를 했고요. 저희 방송은 다양한 채널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소통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감 이전의 전략부터요. 마감 이후의 전략까지 저희 함께 보실 텐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마감 직전에 어떤 테마와 또 어떤 종목에 집중해봐야 할지 정문경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번 시장 상황 자세히 살펴보시죠. 파이널 섹터 시간입니다. 오늘의 특징주부터 만나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입니다. 미국 헤지펀드 파라텍시스 홀딩스가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의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오늘 주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릿지바이오는 20일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파라텍시스 홀딩스로 경영권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앞서 브릿지바이오는 지난 3월 법차손 요건 미달로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됐고요. 이 관리 종목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영권 매각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번 증자로 최대 주주가 기존 이정규 대표이사에서 파라텍시스 코리아 펀드로 변경이 될 예정이고요. 이 브릿지바이오의 코스닥 상장사 지위는 유지가 되지만 사명은 파라텍시스 코리아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에 장 초반부터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다음 종목은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증권가에서 스테이블 코인 도입의 핵심 수혜주로 지목이 되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유진투자증권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국내에서 선불 충전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페이가 주요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 스테이블코인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담보자산 규모에 따라서 운용 수익이 좌우되고요. 이 선불 충전금 규모가 클수록 스테이블코인의 담보 여력도 커져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분기 기준 카카오페이는 네이버페이와 비교를 했을 때 3배 이상 많은 선불 전자 지급 수단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직 카카오페이의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출이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지난 17일 카카오페이는 스테이블코인 티커로 추정되는 상표권 18건을 등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12% 넘는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만나보시죠. 마지막 종목은 지니틱스입니다. 반도체 설계업체 지니틱스를 둘러싼 최대 주주와 현 경영권 간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면서 지니틱스의 주가 강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지니틱스의 최대 주주인 헤일로 일렉트로닉스는 주식 약 70만 주를 장내 매수를 하면서 이 지분율을 33.84%에서 35.45%로 끌어올렸는데요. 이 경영진 측도 지분을 늘리면서 지난 5월 권성만 대표는 약 1억 2천만 원 규모의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율을 0.34%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이 지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요, 이 표 대결을 앞두고 있어서인데요. 헤일로는 현 이사회 전원을 해임하는 내용의 임시 주주총회를 오는 7월 9일 개최할 예정으로 새로운 이사 8명을 선임해 회사 재편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헤일로와 경영진은 상대방이 핵심 기술을 유출하려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지분 경쟁 싸움은 더욱더 격화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니틱스의 주가는 오후장 들어서는 상승폭을 일부 축소하고 있는 흐름 보이고 있고요. 8%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내 테마 탑3도 만나보시죠. 오늘은 지정 확정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대부분의 섹터와 테마는 하락하는 가운데 이 중동 분쟁과 관련한 테마만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테마는 정유 석유인데요. 현지 시간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핵시설의 심장부인 세 개 핵시설을 공격을 했습니다. 미국이 무기 공급을 통한 직접 간접 지원을 넘어서 중동 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이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 등 확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979년 이란 혁명 이후로 반미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미국이 이란 본토를 직접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정유와 석유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흥구 석유와 한국 석유가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극동유화는 5%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테마도 만나보시죠. 다음 테마는 해운입니다. 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인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추진을 하면서 해운주가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에 약 2천만 배럴의 원유 및 석유가 통과하는 해협이고요. 이는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5분의 1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중동 위기로 해상 운임이 급등하는 상황 속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까지 가시화하고 있는데요. 최종 결정까지는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의결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흥하해운이 현재 14%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대한해운과 HMM도 소폭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도 만나보시죠. 마지막 테마는 원전 해체입니다. 500조 원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해체 사업 시장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안건이 상정이 됐는데요. 이날 원안위에서 승인이 결정되면 본격적으로 고리 1호기 해체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원일 TNI가 현재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한전 KPS도 4%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르비텍은 20% 넘는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와 국내 테마 탑3 만나봤습니다. 네, 이렇게 파이널 섹터 저희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자, 오늘 파이널 섹터 함께 해주실 분은요. SCTV의 황민혁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저희가 시장부터 좀 짚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3,000포인트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 흐름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3,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 날에는 없었던 뉴스가 나왔거든요. 바로 이란을 미국이 직접 타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래서 국내 증시도 아침부터 해서 주가가 떨어져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3,000포인트를 또 회복을 했단 말이죠.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상승하고 하락 종목 수를 비교해 본다면 하락 종목 수가 3배 정도가 더 많아요. 그리고 시장은 분명히 하락장의 분위기가 맞는데, 그런데 지금 코스피 지수는 0.15%가 지금 마이너스 폭을 좀 많이 줄여놨죠. 그리고 코스닥도 역시 낙폭을 좀 줄여놓으면서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3,0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죠. 상승장의 분위기는 결국 이제 악재에 되게 둔감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시장도 지금 상승장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지금은 많지만,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좋지 않아요. 하지만 시총 상위 종목들이 또다시 시장을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3,000포인트 위쪽으로 오늘 다시 올라갔다는 건 시장의 강세가 쉽게 꺾이긴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종목들이 대부분 좀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좀 부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 주가의 상승을 이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3,000포인트를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또다시 이제 오늘 이후에 다시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국내 증시가 또다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와 관련돼서 종목들도 다시 또 살아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은 수급으로 봐도 전반적으로 주가는 빠질 거라고 지금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왔다는 건 그만큼 국내 증시의 힘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미국 증시가 과연 그렇다면 많이 빠질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 선물지수가 많이 안 빠져요.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는 0.18%밖에 안 빠지고 있고요. S&P 선물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다라고 해서 이란이 다시 한번 이제 미국과의 어떤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까? 이 부분은 사실 좀 많이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 쪽에서의 대응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자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미국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쪽과의 교전, 이런 부분들은 이미 좀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지금 일부 종목들이 좀 타격이 예상되고 시장에서의 약간 좀 불안감들, 약간 좀 위축되는 분위기도 있지만 시장 자체가 계속 강하다면 역시 호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시장은 또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진 않았고요. 또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떨어지면 조정 시에는 우리가 깊은 조정이 좀 안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정 시에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관점 좋고요. 그리고 지금 올라가지 않고 떨어진 종목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 종목들은 조금 싼 가격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의 시장 조정에서의 매수의 기회들까지도 저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의 유동성 장세는 계속 유지된다라는 그런 맥락에서요. 우리 시장 대응을 해보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특징주와 특징 섹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파이널 섹터의 특징주 첫 번째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가 사실은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이 또 바로 나와줬습니다. 네. 일단 헤지펀드 인수 소식이 좀 나왔는데요. 이 이슈 어떻게 소화해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오늘 그 점상한가라고 하죠. 또 웃으시네요. 네, 저를. 시작하자마자 상한가가 네. 들어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브릿지바이오텍이 브릿지바이오가 이 회사는 사실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었던 회사예요. 관리 종목으로 이제 묶여 있던 회사고 그런데 이번에 헤지펀드 쪽에서의 경영권 이제 인수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주가가 좀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또 가상화폐 쪽과 관련된 경영권 인수이기 때문에 헤지펀드 쪽에서 주로 투자하는 쪽이 가상화폐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브릿지바이오라는 이 회사의 어떤 본연의 어떤 회사를 그냥 유지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우회 상장을 위해서 인수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이걸 사실은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이겠죠. 하지만 오늘 살 수도 없을 뿐더러 네. 내일 같은 경우에 올라간다고 해서 산다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이제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브릿지바이오텍은 이번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번에 좀 잘 이용해서 탈출하는 게 저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출의 의견을 또 주신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상한가 종목 다룰 때는 내일까지 흐름을 보자 이런 솔루션이었는데 아직까지 또 이 종목에 관한 변동성들은 좀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카카오페이 쪽 짚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카카오페이도 고평가에 관한 논란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죠? JP모건 측이었나요? 이 카카오페이 쪽에 관해서 이제는 조금 매수 비중을 축소해라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는데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전망 때문에 또 여전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이 시장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실까요? 일단 먼저 JP모건 쪽에서 국내 그 관련 종목들에 대한 보고서들이 나와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 JP모건 쪽에서 모두 다 맞히는 것이냐라고 본다면 사실 되게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JP모건 쪽에서도 이제 그동안 시장의 하락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주가는 또 올라가는 적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주가가 또 올라간다라고 봤는데 또 하락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는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의 보고서를 조금 더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쪽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국내 정서 중에서 그 안에서 이제 종목들을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국내 기업들이 사실상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증권사, 국내 증권사조차도 사실은 제대로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올라온 건 맞아요. 근데 본연의 가치도 중요하지만요. 앞으로의 성장성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잠재적인 성장성, 스테이블코인 쪽에서의 이 성장을 사실 카카오페이가 고스란히 또 이어가게 된다면 지금 주가 자체가 비싸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단기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은 분명히 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슈를 타고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된다면 원래 자연스럽게 이거 올라가다 한번 급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고점 부분에서는 이제 오늘 사면 또 내일 올라갈 때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가 고점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고점의 신호가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멈춘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보유하고 계시다면 너무 급하게 팔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관점은 좀 다르거든요. 매수라고 하면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와야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올라가면서 물량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전략은 좋지만 한 번에 굳이 빨리 팔 필요도 없고 이 의견 저 의견 사실은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은 상승하고 있는 과정이고 앞으로 본다면 10만 원짜리가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다 부딪힌 자리거든요. 이런 이제 심리적인 저항 상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10만 원짜리를 넘어서게 된다면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10만 원짜리에서 만약에 좀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보유하고 있는 분들 좀 정리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키워드가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수혜를 좀 받아가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 대세를 탔기 때문에 또 무리해서 그렇게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소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섹터는 지니틱스입니다.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급등 양상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경영권 분쟁 관련 주주는 고려아연 살렸대 저희가 너무 잘 봤잖아요. 네. 주가의 상승을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경영권 문쟁이 있었던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다 지분권 확보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서로 이제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미리 예측을 하고 주식을 이제 매수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7월 9일 날 임시주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최대한 많은 물량들을 좀 확보하려고 지금 물량 비중을 좀 늘리고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최대 주주 헤일로 쪽에서 주식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33.48%에서 35.45%로 늘렸고요. 헤일로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현재 경영진 측의 경영진을 다 해임하겠다. 이사회 전원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경영권 이제 뭐 경영진 측에서도 지금 반대로 이제 지분을 또 매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과정이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또 급등이 나왔다가 좀 빠지긴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기간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걸 무리해서 이걸 예상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사실상 이 기업이 과거에 뭐 900원대, 뭐 800원대 있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형주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경영권 분야 관련주들이 이제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지만 갑자기 식어버리면 주가가 또 급락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지니틱스 같이 가격이 이제 자체적으로 좀 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 위험하죠. 그래서 일단은 경영권 문제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걸 토대로 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기간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뉴스들은 계속 있을 거고 그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혹시나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 반등을 이용해서 뭐 수익을 내고 나오시는 분들은 수익을 또 내고 나오시고 아니면 또 아직 손실 중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경영권 분쟁이 이번에 한 번에 또 끝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좀 들고 가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는 다소의 위험함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보유자분들께서 이제 손실인지 혹은 수익인지에 따라서 그 전략들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혹시나 또 눈여겨보시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글쎄요. 최근에 경영권 문제가 마지막에서 제가 좀 관심이 있었던 게 네. 바로 그 한미 쪽이었거든요. 네.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그죠. 사이언스. 네, 그래서 경영권 문제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은 결국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갔단 말이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는 게 좀 외국인 쪽에서도 많이 바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경영권 문제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인해서 나중에 결론적인 부분에서 혹시나 뭐 경영권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게 된다면 그 기업 같은 경우에 저는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한미 쪽에서의 주가 흐름도 좀 좋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외국계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은 승계 이런 것들의 과정들이 너무 복잡하고 이로 인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니틱스 뭐 이 회사도 지금 경영권 문제를 겪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뭐 만약에 전문 경영 체제로 가면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영권 분쟁은 항상 또 시장에서의 상승 재료로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저희가 국내 테마 탑3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첫 번째 테마로 나눠볼 그러한 섹터는 정유와 석유 쪽이 될 텐데요. 일단은 주말 사이에 또 지정학적 갈등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미국 쪽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을 했고 이란도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름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기대감으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폭발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전문가님? 제가 볼 때는 이란이 미국을 공격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분이 지금은 좀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상대를 해야 되는 나라가 미국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를 상대로 해서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란 쪽에서는 이제 선택사항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정도, 그리고 또 호르무즈 해협을 또 봉쇄하는 정도 이쪽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러나 저러나 해서 결국은 유가는 반등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해도 유가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과의 어떤 교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정유시설 쪽에 타격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 유가는 또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반등이 나올 때 올라갔다가 단기에 좀 많이 밀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정유주 같은 경우에 그동안 투자를 많이 했을 때 그동안 물려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SOE 같은 경우에도 65,000원에서 6만 원대 가격대 이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매수해서 물리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유주들은 그동안 이제 물려 있는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매물대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계속 차익 매물이 계속 쏟아집니다. 그래서 올라가도 계속해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정유주는 이제 올라갈 때 붙으면 결국은 또 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정유주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상승이 여기에서 끝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의 상승과 정유주에 대한 관심은 지금도 여전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하루아침에 끝날 만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니고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진 않겠지만 뭐 그 가능성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는 계속 보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체크하고 싶은 건 천연가스 관련주들도 이제 천연가스 급등도 좀 나와주는 것 같은데 이쪽 섹터 보시는 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우리가 정유주 쪽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한데요.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에서의 그 이제 석유의 이동 통로가 바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거든요. 그쪽에서 한 25%가 이제 통과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LNG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20% 정도의 물량이 그 해협을 통해서 통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유가도 유가도 올라가겠지만 천연가스 가격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유주의 투자 포인트를 똑같이 LNG 쪽에 투자 포인트로 맞추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오히려 천연가스 쪽이 조금 더 반응이 잘 나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전략들을 이제 섹터별로 해서 잘 적용을 시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도 저희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관한 가능성 이야기 나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국제 뉴스를 살펴보면은 의회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이제 결정권자의 승인이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이란이 이런 선택을 할까라는 의문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주가 영향을 받습니다. 해운주들 어떻게 보실까요? 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을 때 움직였던 과거 종목들을 보시면 이제 정유주들이 움직였고요. LNG 쪽도 역시 움직였죠. 그리고 해운주들도 역시 같이 움직였어요. 네. 왜냐하면 해운 물동량, 유럽으로 가는 그 물동량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에서 가야 된다라는 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제 유럽 쪽에서의 그 가는 이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이런 이제 해운주들, 컨테이너 선사들이죠. 이쪽은 당연히 운임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익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해운주들이 과거에도 이렇게 해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가는 그 컨테이너 선박의 90%는 그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가긴 해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좀 우리가 목석 가리기가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먼저 만약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을 때는 과거에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장기간 봉쇄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도 단기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지만 그다음에 또다시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보시면 대한해운의 주가도 오늘 장중에 좀 많이 올랐었어요. 이게 14.9% 정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흥구석유 대표적으로 이 종목이 지금 오늘 뭐 대장주처럼 많이 올라갔는데요. 오늘 장중에 보시면 그 27%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흥구석유하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가는 선사가 없습니다. 그쪽으로 이동하는 그 선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호르무즈 해협과는 무관한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올라가는 건 사실은 좀 잘못 올라간 부분이 좀 큽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올라갔죠. 하지만 HMM이라든지 이런 이제 유럽 쪽에 실제로 들어가는 그쪽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가는 그런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해운주들은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한 옥석가리가 좀 필요합니다. 흥구석유 기업 내용만 봐도 지금 아시아 쪽에 거의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경로가 없는 흥구석유라든지 아니면 대한해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흥하이온이라든지 대한해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도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그 섹터 안에서도 우리가 주의해봐야 할 종목군들과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나눠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투자의 포인트들 잘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번에는요. 원전 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키워드는 원전 해체 관련해서 있는데요. 500조의 원전 해체 시장에 기대감들이 들면서 오늘 관련주들 움직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원전 관련주들이 사실 그 해체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 게
고리 1호기 해체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원전 해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해체를 해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미국 쪽에서는 해체를 해봤지만 이번에 이제 만약에 고리 1호 원전을 해체를 하고 이제 승인이 나오게 된다면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해체를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은 명확하게 어떤 종목이 큰 수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게 오르베텍은 이제 원전의 방사선 관리, 뭐 폐기물, 분석 처리 관련주라고 해서 원전 당연히 이제 해체 쪽에서의 연관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진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제험 사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 종목들이 올라가지만 사실 원전주 오늘 보면은 한전 쪽에서 한전 기술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주들은 원전 해체 쪽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원전 해체를 하게 된다면 이 시장은 또 큰 시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원전 해체 쪽에 대한 특화돼서 이 부분만 보기보다는 원전 해체와 사실 원전 건설 쪽은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의 수혜주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원전 쪽은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앞으로 자세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26일 날 고리 1호기 원자력 발전소 해체 사업에 관한 심사 예정이다라고 하는 일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됐는데요. 종목 단으로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게 원전 대장주다라고 하면 두산에너빌리티인데 오늘 12%가량 급등을 또 보여주거든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전 해체 시장에 관해서 밸류를 좀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지금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원전의 건설과 사실 해체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죠.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원전 해체에 있어서는 당연히 또 어느 정도 기술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우리 기술이라든지 한전 기술 이쪽도 역시 같이 맥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뭐 우진 같은 경우에도 과거 원전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오르베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사능 관련주이거든요. 네. 새롭게 보시면 이제 방사능 관련주들이 새롭게 우리가 또 원전 테마에 또 합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게 이 원전 해체 시장이 그 규모 자체도 엄청 커질 것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전문가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공략해도 좋을 만한 그런 좀 유망한 기업도 좀 있을까요? 사실 지금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의 그게 반응이 다 가장 오거든요. 좋습니까? 네, 원래 네. 시장은요 반응이 곧바로 와요. 그래서 아무래도 원전 해체 쪽에서 본다면 오르비텍이 당연히 먼저 거론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방사능 관련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역시 가장 많이 거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두 기업이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여기에서 다른 종목들, 주변 종목들을 또 이제 봐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지금 원전을 지금 해체를 아직 해보진 않았고 그리고 이 해체하는 과정에서 어떤 업체들이 또 이게 합류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력한 두 기업은 오르비텍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네, 그래서 사실 부담이 돼서 공략이- 이걸 네. 권해드리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권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좀 대장주로서는 오르비텍과 두산 에너빌리티 쪽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국내 테마 탑3까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우리 시장은 마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정이지만 그 조정이 상당히 만회된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전문가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오늘의 조정에서 좀 공략하기에 좋을 만한 그러한 섹터라든지 기업이 있다면 그런 힌트들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이번 주에 한국하고 미국의 그 관세 협상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 협상에서 사실 한 번에 뭔가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동안 어쨌든 이제 뭐 7월 달에 패키지로 해서 관세 협상을 하기로 했었고 이번에 처음에 가서 분명히 어느 정도의 성과라는 건 조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관세에 있어서 피해를 좀 입었던 섹터가 있어요. 자동차 섹터가 좀 많이 피해를 입었었죠. 너무 많이 입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위험 요소들이 좀 많이 있지만 앞으로 좀 풀어간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특히나 영국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관세를 좀 인하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이제 이후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섹터 좀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 현대차가 4%나 좀 밀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바닥 구간이 도대체 언제일까에 관해서 저희가 논의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네. 만약에 저희가 오늘 공략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현대차와 기아차처럼 완성차 쪽이 좋을지 차라리 오히려 변동성이 큰 부품주 쪽에 베팅을 하는 게 좋을지 그건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반도체 관련주들도 볼 때
개별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반도체주들이 움직이듯이 현대차와 기아가 어느 정도의 상승이 좀 나와줘야 부품주들도 움직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현대차를 뭐 매수를 한다면 좀 길게 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부품주를 본다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공략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시장의 전략들까지도 같이 한번 전문가님과 세워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파이널 섹터를 통해서 시장 힌트들 다양하게 받아봤습니다. 전문가님 도움 말씀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 마감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식 장마감 오늘 50초 전인데요. 자, 마감 이후의 전략들 저희가 꼼꼼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3,000포인트를 지켜내고 있는 코스피 지수가 과연 장 막판에 어떤 반전을 숨기고 있을지 수급적으로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매수세도 유지되고 있는지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은 어떤 움직임들로 마감이 될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오늘 마감 브리핑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마감 한번 살펴보고 저희는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감 시장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6월 23일 월요일 이번 주 첫 거래일 장을 마쳤습니다. 이 중동 분쟁에 미국이 개입을 하면서 장 초반 크게 하락 출발했던 우리 지수인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후반 들어서 그 낙폭을 거의 다 축소를 해낸 상황입니다. 0.23%가량의 낙폭을 보이면서 3,014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매 동향도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말 그대로 개인의 폭풍 매수가 이어졌습니다. 1조 원 넘게 개인이 물량을 담아냈고요. 반면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물량 던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오늘 외인은 4천억가량 그리고 기관은 8천억 넘는 물량을 덜어내는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 만나보시죠. 네, 전반적으로는 파란불 켜내고 있는 종목이 조금 더 많지만 그럼에도 빨간불 켠 종목들도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투톱의 종목은 조금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조금 반도체 규제한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왔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 넘는 낙폭 흐름 속에서 58,000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1% 가깝게 상승을 해주면서 29만 5천원 선에 25만 9천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시가총액 상위 5위로 올라왔는데요. 오늘은 네이버의 전 대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으로 인선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네이버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큰 상승 랠리를 이어오고 있는데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30% 넘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30만 원 선을 코앞에 뒀습니다. 현재 29만 원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지수도 장 후반 들어서 대부분의 낙폭을 축소를 냈습니다. 오늘 2시 반까지만 해도 1%대 낙폭을 보였는데요. 오늘 약 0.58%가량의 낙폭을 보이면서 784포인트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매매 동향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 비슷한 포지션이 유지가 됐습니다. 오늘 개인이 1,000억 원 넘는 물량을 담아냈고요. 외인은 장 후반 들어서 이 낙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79억 원가량을 팔아냈고요. 기관은 700억 넘게 매물 출회하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네, 유일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5% 넘는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 4위로 올라왔는데요. 오늘 LG의 AI 연구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관으로 임명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AI 그리고 로봇 섹터 관련된 정책들이 앞으로 더욱더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로봇 섹터가 강한 상승 흐름 보인 속에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5% 넘게 강세 마감을 해줬습니다. 오늘 30만 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고요. 반면에 제약바이오 섹터 그리고 2차 전지는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2%대 낙폭을 보였고요. HLB는 조금 더 크게 밀려났습니다. 오늘 4%대 낙폭 속에서 5만 1,000원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한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오늘은 약세 흐름 이어갔는데요. 에코프로 BM이 2%대 그리고 에코프로는 3%대 낙폭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마강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시황 저희 함께 살펴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014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마감 분석과 함께 내일장 전략들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CTV의 이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증시 마감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네. 오늘은 또 개인의 수급이 좀 눈에 띄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전략들을 잡아봐야 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마감 브리핑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장 초반부터 중동 이슈 때문에 주말에 있었던 미국의 개입 때문에 이제 장 초반에 밀리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였지만 결국에는 수급의 이슈로 인해서 시장은 밑꼬리를 단 상태로 계속해서 올려 붙여주는 그런 힘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뭐 지금 우리가 예전과 같으면은 이제 개인들의 매수가 너무 세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상승은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지수가 좀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 기업의 펀더멘탈로 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유동성 장세라고 해서요.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지금 코스피에서는 개인들이 현재 1조 3천억 원 정도를 순매수를 진행을 했고 외국인들은 3,600억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3,600억 매도라는 건요.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만 기관 쪽에서 이제 금융투자 자금들이 단기간 수익, 단기 수익에 의해서 약간의 수익 실현하는 부분을 개인들이 매수를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시장 자체는요, 여전히 강하다라는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있고 전체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3천선을 잠깐 깼다가 다시 한번 금방 회복하는 느낌을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밀렸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도 개인들이 1,000억 정도 이상 매수를 진행을 해줬고 외국인들은 역시나 오늘도 코스닥에서는 포지션이 없었죠. 38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는데 의미는 없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리스크가 있더라도 상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엔 시장의 이 상승 각도가 조금은 부담스럽기는 한데요. 어느 정도는 현재는 2,95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를 약간은 박스권 장세로 좀 눌려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워낙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다만 지금 해외적인 수준을 보자면요. 보통 우리 장이 좋을 때 해외를 굳이 보실 필요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일본 니케이도 현재 0.11%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약보합, 거기다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 양봉을 그려주고 있다라는 건 전체적인 글로벌 지수 자체가 현재 이란, 이스라엘, 미국의 전쟁, 그러니까 중동 전쟁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 미국은 현지에서 이제 이런 약간 이슈에 대해서 도박 사이트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아마 미국장이 열려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오늘 미국장은 좀 양봉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 자체 내에서는 이란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미국의 자국민들이 많이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마도 투자자들이 조금 더 위험 자산인 주식 투자를 좀 더 늘릴 만한 그런 가능성이 좀 있고 오늘의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은 제가 봤을 때는 오전에 약간 밀렸을 때 좀 밀릴 때 주워 담자라는 심리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크게 나쁜 수급으로 보여지진 않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는 여전히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되는 시장의 상승 추세 예상이 되고요.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도 아시아 증시도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동성 자산에 끼치는 영향력들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의 개인의 매수세도 좀 언급을 해보고 싶습니다. 개인들이 오늘 이제 시장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베팅을 한다라고 그렇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좀 사야 되나? 오늘 오전에 살짝 밀리니까 개인들이 엄청 들어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밀리기만을 기다렸던 예탁금 자금이 좀 들어온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전에 우리가 동아 개미 운동이라고 이제 개인들의 수급으로만 시장을 3,200, 300까지 끌어올렸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청자님들이 약간 오해하실 수가 있는 게 동학개미 운동이 그럼 시작되면은 이제는 시장이 끝난 건가? 팔고 나와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예전에 동학개미 운동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그냥 수급만 가지고 시장을 올려 붙였더라면 지금은 수급에다가 플러스 신정부에서 계속해서 내고 있는 건 자사주 매입 강제 소각이라든지 거기다가 이제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전체적인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건 개인들이 약간은 팔고 수익 실현하고 나오더라도 그 수급을 외국인이 받쳐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외국인이요, 여태까지 35조를 우리나라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요 사이에 한 6조에서 10조 정도 들어오긴 했는데요. 여태까지 판 매도세에 비하면 매수세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장 자체 내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좀 고쳐나가야 될 부분은 충분히 고쳐진다면 앞으로도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시장의 상승 가능성들까지도 저희가 언급을 같이 받아봤습니다. 오늘 특징적으로 네이버가 좀 시가총액 5위로 올라왔잖아요. 네.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렇다면 이제 예전이 좀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네, 맞아요. 이런 기조가 이제 쭉 앞으로 이어질 것인가라고 네. 보시나요? 하반기까지도? 일단은 네이버는 좀 길게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이버, 카카오를 동시에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네이버의 AI 수장도 지금 또 들어가셨고 네. 중기부 장관 후보로도 네이버 전 대표이사님까지 들어왔으니까 저는 네이버의 시가총액 5위도 상당히 좀 눈여겨볼 만하고요. 카카오도 원래 첫 번째 장표에는 없었는데 시가총액 1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대형주들이 물론 단기간에 좀 급등을 해서 좀 눌려주는 자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늘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힘은 현재 AI라든지 클라우드, 거기다가 스테이블 코인까지, 그러니까 신개념의 기술의 집약제로 돼 있는 대장주는 역시나 네이버기 때문에요. 저는 계속해서 상승 랠리는 좀 어느 정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짧게 내일장 전략들도 같이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내일 시장은 하락과 상승 중에 어떤 또 방향성 나타낼까요? 내일은 일단 또 상승이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요? 분위기상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되는 주도주들이 밀리진 않잖아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뭐 AI 데이터 센터 이런 애들이 밀리진 않는다는 걸 보면은 여기서 요즘에 조선과 방산이 조금 숨죽이고 있잖아요. 얘네들의 상승세가 아직은 끝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방산, 뭐 원전은 오늘 잘 갔지만 전력기기까지 또 다시 한번 수급이 받쳐준다면 시장은 저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맞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시장에 관한 이제 내일장 전략까지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은 전문가님, 내일장까지도 이런 주도주들의 상승은 좀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선방산 원전이 시장을 끌어온 것처럼 네. 지금은 IT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새로운 인물, 새로운 재료가 나오잖아요. 이렇다라는 건 시장의 주도주가 계속해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일 시장 또 시나리오 보면서요. 전문가님과 추후에 또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이후의 시장까지도 전문가님과 다양한 내용들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쇼쇼쇼 이 지역의 넥스트 마켓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마감 이후의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사실 오늘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시장에 관한 정서를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주들은 여전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오면서요. 3,000포인트를 지켜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 그 부분 짚어볼 텐데요. 사실 우리가 수치적으로 확인해 볼 만한 일정이 많지는 않고요. 또 시장에 굵직한 뉴스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보시면 좋겠고, 자, 미국의 상무부가 철강 쪽에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시행 예정일입니다. 그런데 뭐 시장에 변수가 있을 수는 있고요. 이 철강 관세 안에는 이제 전자 제품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악재 움직임들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UNAI라고 하는 이제 빅테이크 기업이 공모주 청약에 들어가는데 신규 상장일은 아니라서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없지만 공모주 청약에 관한 경쟁률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AI 관련주들이 강했던 만큼요. 시장에서 이제 청약 경쟁률 역시도 굉장히 좋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내일은 나토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어떤 의견을 펼칠지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방위비 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방산주들이 움직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에너지원에 관한 공급 부족의 사태도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라든지 히토류 관련주들이 시장에 또 한 번 부각받을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넥스트마켓 통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였었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번에 좀 불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MSCI 지수 쪽에서는요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뭐 한국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한국의 밸류도 좋게 올라오긴 했었지만은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하기엔 그 환경이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정부 측에서는 이번에는 무조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시키겠다라는 의견이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좀 시장 상황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이 조여오는 국내 반도체 산업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의 헤드라인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지금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데 미국 정부에서 이 중국의 공장에 들어가는 미국산 장비에 관해서 제한을 걸겠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 초반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동반 하락을 했는데 하이닉스는 올라와 줬고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마감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지 자세히 뜯어보면서요. 반도체 섹터 오늘 한번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내용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미국 정부는 중국의 공장을 보유한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산 장비를 들여올 수 없도록 조치를 해놨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추가적으로 TSMC와 같은 우호국들에게는 특별히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산 장비를 들여오도록 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의 골자는 이런 겁니다. 이런 예외 조항을 철회를 하겠다. 그렇다면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서는 반도체 생산에 관해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 내용은 단독 보도이긴 하지만 우리 정부 측에 이미 통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도 미국 정부와 지금 접촉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굉장히 가벼운 뉴스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이닉스 쪽에서는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 규모에 관해서 계속 시장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 자체를 좋게 바라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디램 가격의 상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디램의 4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질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시장의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히토류 통제에 관한 맞불 대응으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 히토류에 관한 통제 제한을 풀어야지만 우리도 이러한 피해를 겪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장 이야기들도 같이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과 SK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공장에 5곳을 운영 중이고요. 여기에서 반도체 생산의 40%가 생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의 규모가 약 60조 원입니다. 즉 중국 쪽에 이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60조 원이라는 돈이 들였다라는 건데 일단 지금 공장은 가동 중이지만 이 이후에는 또 추가적으로 미국산 장비를 들여오지 못하게 된다면은 생산 차질을 일으킬 수 있고요. 중국의 디램 가격과의 가격 격차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중국과 겹치는 영역이 커지기 때문에 단가 경쟁에서 불리하고 기본적인 디램 같은 경우에는 단가 경쟁력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타격이 더욱더 클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HBM 쪽에 관한
어떠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는 조금 더 적을 것이라는 시장의 뷰들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벌써 반응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이 이제 전일 뉴욕장에서 이에 대한 반사이익 수혜로 상승을 했고요. 장비업체들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그러한 움직임들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망 리스크 확대 우려에 따라서 우리가 이 시장 안에서 옥석 가리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인사이트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성과 하이닉스는 실적 불확실성 확대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 챙겨보시면서요. 너무나 큰 악재보다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내용에 관한 대응점들을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비 국산화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게 증권가의 시선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런 리스크가 들어온 이상 우리가 장비주들이 일제 하락을 했는데 만약에 국산화 장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실적적인 수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 또 장비를 납품하는 한국 기업들 여러분들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의 뉴스들 여러분과 함께 인사이트적으로 한번 좀 나눠봤고요. 넥스트 마켓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또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장에요. 더 알찬 정보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